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스입니다. 오늘은 체어를 이용해서 발 아치와 무릎 재활에 도움이 되는 시퀀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편적으로는 발 아치와 무릎 재활에 도움을 주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동 조절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하체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요, 힙밴드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힙밴드가 없으시다면 밴드의 양 끝을 묶어서 요만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체어를 100%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아래쪽 페달에 보시면 스틱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스틱으로요, 저는요, 회원님의 발을 먼저 마사지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발에는 고유수용 감각기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발바닥의 근막을 직장인들은 특히 사용할 일이 적기 때문에요. 먼저 풀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한테 이 스틱을 밟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고 앞뒤로 롤링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 중에서 딱딱하게 뭉쳐있는 곳이나 유독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압을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서 지그시 눌러주시고 양발을 반복하고 나서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운동 능력이 향상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회씩만 더 반복을 할 건데요. 저는 보여드릴 동작이 많아서 2회씩만 보여드리지만 회원님한테는 8회에서 15회 정도 심호흡이랑 섞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풀어주셨으면요, 그대로 스틱을 빼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회원님한테는요, 체어의 옆쪽으로 가서 쓰게 도와주시고 회원님의 반대편에 있는 핸들에다가 이렇게 힙밴드를 걸어 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우리 선생님 기준 오른발을 페달 위에 세로로 올려놓을 거고요. 일어나 볼까요? 자, 이때 올려놓는 부위가요, 발의 2분의 1은 앞쪽 페달에 2분의 1은 뒤쪽 페달에 둔 상태로 앞쪽 발과 뒤쪽 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요 페달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요 핸들에 있는 힙밴드는 뭘 할 거냐면요, 페달에 올려놓기 전에 회원님의 무릎 바깥쪽에다가 걸고 동작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예 밟아주세요. 자, 요렇게 밟아주신 상태에서 체중을 앞발 쪽에다가 70% 정도 지지를 해주실 거고요. 뒷발은 뒤쪽으로 쭉 뻗어내서 30% 정도의 나머지 체중을 둔 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중심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핸들을 통해서 보조를 받으실 거고,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양손을 골반 앞쪽 AS/IS 뼈 쪽에다가 갖다가 둘 건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골반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과하게 회전하지 않는지 스스로 뼈의 위치가 바라보는 방향을 통해서 내 골반이 중립 상태에 있는지 체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발의 한쪽 부분에 체중이 과하게 분산되어 있으신 분이라면요, 아마 앞쪽이나 뒤쪽 페달이 뜰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맞아요. 앞쪽을 과도하게 안 사용하시는 분들, 즉 뒤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쪽 페달이 많이 뜰 거고, 반대로 앞쪽으로 많이 체중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쪽 페달이 뜨게 되겠죠. 양쪽을 고루고루 눌러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무작정 누르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뒤쪽으로만 누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앞쪽으로만 누르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무릎은요, 이 밴드는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 때의 힘과 다시 안쪽으로 내전시킬 때의 힘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페달을 누르고 앞쪽 페달을 떼는 거 1번. 할 수 있는 만큼 페달을 위쪽으로 들어서 발목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앞쪽 페달을 누르고 뒤쪽 페달을 떼는 게 2번입니다. 다시 뒤꿈치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미는 게 3번. 네, 다시 무릎이 중립을 지나서 안쪽으로 내전되기까지가 4번입니다. 즉 무릎과 발바닥, 발목의 움직임을 고루고루 4가지의 포지션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동작의 하나입니다. 총 8회를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시 뒤쪽 페달을 떼는 게 2번. and 무릎을 바깥쪽으로 외전시켜주는 게 3번. 다시 내외전으로 돌아와 주시는 게 4번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오케이. 다시 뒤쪽 페달 떼주시고 눌러주시고 이때 체중이 뒷다리로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무릎 내외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중립 포지션 잡고 네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들어주시고 자 이때 발가락까지 함께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and 다시 눌러주시고 뒤꿈치 떼는 게 2번이었죠. 돌아오시고 무릎 바깥쪽으로 쭉 열어주시는 거 이때 골반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중립을 지나쳐서 내전 내회전까지 와주시는 게 4번. 자 우리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템포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발가락과 발바닥의 감각을 예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d 둘. 좋습니다. 들어주시고 천천히 돌아오고 이때 선생님은 발바닥과 무릎을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회원님의 체형과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계신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한 번 갑니다. and 잡아주시고 무릎도 합니다. 돌아오시고 다시 제자리까지 잘하셨어요. 반대편은요 핸들을 떼고 조금 더 어려운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에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반대편으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밴드의 위치도 반대쪽으로 바뀌어야겠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핸들을 잡지 않고 골반 앞쪽 뼈에다가 손을 둔 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처음에는 불안해서 가동 범위를 많이 못 만드실 거예요.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게 회원님들에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가동 범위를 만들거나 깔끔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우리가 8회에서 15회를 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끊김없이 부드럽게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절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어떤지 발가락으로 움켜쥐거나 발가락을 떼서 컨트롤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계속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쾅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들어주시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and 둘 앞쪽 페달 들었어요. 다시 천천히 도장 찍듯이 내려놓고 뒤쪽 페달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만큼 들어 올려주고 밴드의 저항을 이기면서 외전 외회전 밴드에 따라오면서 내전 내회전 마지막 오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and 외전 외전 다시 내전 내외전까지 잘하셨어요. 자 이제 중립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밴드의 저항을 이기고 있고 발바닥에서도 양 페달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 동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컨트롤 능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로테이션을 걸어서 조금 더 불안정성 즉 상체 움직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하고 있는 발의 반대쪽 팔을 앞쪽 핸들을 잡을 거고요. 반대쪽 팔을 앞쪽 핸들을 잡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왼손, 즉 핸들을 잡은 손의 반대 손은요. 머리 뒤쪽에 걸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림포워드 자세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을 다 편 상태가 아니라 고관절에 굴곡, 힌지를 걸어놓은 상태라는 걸 유념해 주신 상태에서 체중은 앞발에 몇 프로였죠? 70%, 뒷발에 30%입니다. 요거를 고정해 주시고 척추에서의 회전 움직임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렇죠. 자, 이때 어깨 뒤를 마구 접는다 라기보단 가슴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한 번 더 둘.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는요. 뒤쪽으로 너무 후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nd 셋. 그렇죠. 자, 회전을 걸면서 밴드에 따라서 무릎이 내전, 내외전 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다시 넷.
회전하는 순간 뒷발로 체중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5, 페달의 한쪽이 뜨지 않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3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시선이 같이 따라가는지도 체크해 주셔야겠죠. 다시 2, 좋습니다. 마지막 3, 오케이. 자, 이제 시각적 정보를 배제한 상태, 척추에 회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조절 동작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볼게요. 앞쪽 페달 다시 내려놓고 뒤쪽 페달 무릎을 바깥쪽으로 외전, 외회전.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서 내전, 내회전. 마지막에 중립 잡아주시고 척추도 돌아오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가 우리의 워밍업 동작이 될 거고요. 자, 이제 페달에서 발바닥을 천천히 떼주시고 체어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선생님들. 핸들의 양쪽에다가 힙밴드를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힙밴드를 세팅을 하고 나서 회원님이 밴드의 안쪽으로 들어오신 상태로 앉으면 되는데요. 이때 밴드의 위치는 가슴이 눌리지 않는 명치 부근에다가, 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흉곽의 앞과 뒤쪽에 다 있도록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중립 척추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님이 다각도로 호흡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죠. 평범한 페달 워크를 하더라도 회원님이 호흡을 익숙한 쪽으로 하지 못하게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생소한 감각을 느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요, 마신호흡의 앞과 뒤쪽에 있는 밴드, 닿아 있는 면적이 같이 밀어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시라고 지시를 내릴 거고요. 내쉴 때는 몸의 모든 면적이 밴드에서 닿지 않게 안쪽으로 수축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때 만약에 앞쪽으로 밴드를 과하게 밀게 된다면 로도시스가 너무 과해진 상황일 거고요. 뒤쪽으로 밴드를 과하게 밀게 된다면 카이포가 너무 과해진 상황이겠죠. 회원님한테 인지를 꼭 시켜주시고 우리 페달을 누르는 페달 프레스 동작을 8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달이 천천히 올라올 때 척추가 뒤쪽으로 밀리지 않게 허벅지가 수직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가득 마셨어요. 어디에? 전면과 후면에요. 다시 내쉴 때는요, 뒤꿈치를 아래로 찍어 내린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밴드에서 몸통이 최대한 멀어질 수 있도록 수축을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둘. 밴드가 앞쪽만 늘어나지 않게 뒤쪽도 부풀려 줄게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밴드에서 몸이 멀어질 수 있도록 수축해 주세요. 한 번 더 셋. 허벅지가 수직 위로 올라왔어요. 내쉴 때 밴드에서 사방으로 몸이 줄어들도록 5. 다시 내쉬면서 몸통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해 주실 수 있도록 6. 그렇죠. 2개만 더 해볼게요. 7. 이때 엉덩이에 실려있는 내 체중이 앞이나 허벅지 앞쪽이나 꼬리뼈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지금은 손을 양쪽 핸들 위에다가 올려둔 상태로 복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펼쳐주신 상태에서 손은 다 펴고 손가락 끝까지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손은 가만히 들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내 팔 아래쪽에서 몸통 그리고 다리 쪽까지 박스를 최대한 유지해주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손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다시 둘, 엉덩이에 느껴지는 내 정수리, 두개골의 무게가 다른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맞춰주시고요. 셋, 선생님들은 다각도에서 봐주셔야겠죠.
다시 회원님이 뒤쪽으로 기울거나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함께 봐주시고요. 4개만 더 가볼게요. 전 4개 동안 이 스틱을 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5, 페달의 양쪽 높이를 맞추면서 동작을 진행할 거고요. 다시 6, 굿, 너무 잘하셨어요. 2개만 더 가볼게요. 7, 이때 엉덩이로부터 머리가 계속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함께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페달 높이 맞추고 몸통이 밴드로부터 멀어지면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립척추와 발 아치, 무릎의 중립에 대한 것도 인지가 잘 되셨다면 메인 동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동작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흔히들 알고 있는 런지 동작을 힙밴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변형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회원님이 스스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오른발을 먼저 올려놓으실 거라면 동작을 하는 발의 반대쪽 핸들에 힙밴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 올려서 요 힙밴드 안쪽에 넣어주실 거고요. 저는 선생님의 무릎 외측으로 밴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서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면 무릎이 당연히 안쪽으로 내전, 내회전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회원님한테 알려드리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게 되면 보통 무슨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발 아치 안쪽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페달을 누르는 힘을 연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동작을 들어갈 때 아까 첫 번째 했던 동작 회원님 기억나시죠? 발 아치 앞쪽을 꽉 누르는 동작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 부분 힘이 빠지지 않게 유념하면서 동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수업 전체적인 연결점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체중은 아까 어떻게 됐었나요? 앞발의 70%, 뒷발의 30%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은 뒤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는 체중을 앞쪽으로 옮겨준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핸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잡지 않고 손바닥을 올려만 둘 겁니다. 시선은 앞쪽 멀리 45도를 바라볼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왼다리는 체중을 앞이 아니라 위로 들어서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때 선생님께서는요, 회원님이 핸들을 지나치게 강하게 잡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2, 천천히 내려오고 3. 앞쪽에서 봤을 때도 회원님이 이 밴드를 잘 저항하고 있으신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때 몸통은요, 우리 아까 체어에 앉아서 했던 동작처럼 밴드의 뒤로 몸통이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복압을 3D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3개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하나. 빨리 해서 동작으로 근육의 자극을 가져가는 것보다 오늘의 시퀀스는 조절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각 부위를 배웠던 대로 잘 활용하고 있으신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발아치 주의하시면서 밴드 저항 이기고 몸통 핸들의 보조 강하게 받지 않고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바로 반대발로 넘어가는 것보다요. 무릎에는 내전과 내외전의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밴드가 여기 걸려있는 상태로 반대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밴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회원님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자꾸 벌리려고 하는 저항을 얘가 만들어 주겠죠. 이때 회원님은 무릎을 중립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발아치가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같이 힘을 주는 조절 능력도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진행을 해볼게요. 핸들 위쪽에다가 손바닥을 올려두신 상태에서 발바닥에 실린 무게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발바닥에 무게를 실어주고 내려오시는 게 맞겠죠. 핸들이 아니라요. 이 동작을 잘못 태칭하게 되시면요. 손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올라가고 다시 손바닥과 손목을 꺾는 힘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체중이 앞으로 이동해서 그 체중을 수직 위로 밀어냅니다, 회원님 이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단순한 중둔근과 엉덩이의 자극으로만 가져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호흡, 둘, 다시 앞발에 있는 체중이 천천히 뒷발로 옮겨갔다가 다시 앞발로 셋, 발 안쪽 잘 누르고 계신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오케이. 이때 어깨뼈 앞쪽 너무 활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발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동작을 할 때 어깨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체중이 발이 아니라 상체로 많이 쏟아지게 될 경우 중립척추를 잘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잘 알고 회원님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자, 반대발은 핸들 반대쪽에다가 밴드를 걸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다리의 바깥쪽에다가 밴드를 걸고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뒤에 있는 다리 힐업 해주시고, 자, 넘긴 체중을 발바닥이 묵직해질 때까지 옮겨주셨다가 그대로 그 체중을 수직 위로 밀어냅니다. 다시 수직 아래로 받으면서 천천히 오른다리에 체중이 옮겨갈 거고요. 한 번 더 둘, 체중이 넘겨와서 위로 가겠죠. 다시 다운, 앤 셋, 밴드의 저항을 발 2번째와 같이 유지하시면서 무릎의 중립까지 챙겨 가시고요. 돌아오시고, 5, 앤 6. 이때 호흡을 전면으로만 하시지 않도록 후면도 충분히 부풀리고 다시 내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앤 다시 돌아오시고 전체적으로 회원님의 몸을 봐주세요. 어느 한쪽으로 힘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을 끼워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때 발을 놓는 위치도요. 단순히 앞쪽으로 많이 빼시기보다는요. 이분의 골반 너비를 생각을 하시면서 발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움켜쥐지 말고 손바닥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수리가 천장 위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원님이 앞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무릎만 많이 밀고 척추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것도 동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회원님이 몸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디렉션에 대한 큐잉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천천히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힘든 구간에서 동작의 수행이 빨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속도 조절에 관련한 부분도 컨트롤 능력에 포함된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정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손을 떼고 밸런스를 잡아볼 건데요. 아직 수행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 한 손만 진행을 할 거고 괜찮다면 양손 다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모든 부위를 유지만 할 수 있도록 멈춰 있을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다시 천천히 핸들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한 손만 떼고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하고 있는 고정점 발에 반대편 손을 잡아주시고 손 앞으로 나란히. 자, 이 상태에서 다운 and up. 한 번 더 둘. 아까 양손 떼고 한 동작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동작이 먼저 선행이 되면 훨씬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쉬워지겠죠?
셋, 체중을 오른다리에 실을 수 있도록 넷, 몸통이 한쪽 면으로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다섯, 세 개만 더, 하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할 겁니다. 둘, 발바닥을 누르고 올라갈 거예요. 손 너무 움켜쥐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셋.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홀딩을 하고 오늘 동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손바닥을 앞쪽으로 나란히 해주신 상태에서 척추가 인사하듯이 앞쪽으로 고꾸라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발 아치, 즉 발의 앞쪽과 뒤쪽 세 포인트를 잘 누르고 계신지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뒷다리에 있는 체중을 앞다리에 천천히 옮길 거예요. 발바닥이 묵직하게 느껴지면 그 묵직함을 수직 위로 밀어 올리면서 만세해 볼게요. 이때 호흡을 뱉어주시면서 몸통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5초, 4초, 3초, 발바닥 플립되지 않도록 2초, 1초, 우당탕 내려오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컨트롤, 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다운까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동작은요, 선생님들이 흔히 하시는 동작들에 약간의 변형을 준 시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가르치던 대로 동작을 지도하기 참 쉬운 어려움이 있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어느 한쪽 근육의 자극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하지 마시고요. 회원님이 어느 부위를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지 선생님이 지켜보시고 스스로도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게 시퀀스를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동작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